영상을 촬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강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보자 라는 강의입니다. 네, 오늘의 목차는 장비 소개, 카메라, 마이크, 조명 소개시켜드리고, 그다음 촬영 전략들, 그리고 혼자 촬영할 때 고려하셔야 할 것들 쭉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장비 소개 부분이고요. 카메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는 당연히 영상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꼭 영상을 찍을 카메라가 가장 먼저 필수로 여러분이 갖추셔야 할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꼭 잘 갖춰진 장비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유튜브를 하기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미 촬영 장비를 가지고 계신데 그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쭉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카메라 부분이고요. 총 4가지의 형태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캠코더, VDSLR, 웹캠 이렇게 총 4가지의 장비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전부 다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입니다. 네, 스마트폰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세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촬영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만 있으시면 언제 어디서든 촬영을 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가장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은 원래 전화 통화가 주된 용도이기 때문에 음성 입력이 굉장히 잘 됩니다. 네, 다른 잡음보다도 음성 입력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사용이 굉장히 간편하죠. 네, 어플만 키셔서 바로 녹화 버튼만 누르시면 촬영이 바로 가능할 정도로 편합니다. 네, 근데 단점으로는 화질이 조금 부족합니다. 네, 아무래도 센서, 즉 영상을 받아들이는 센서의 크기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화질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개선을 거쳐서 지금 웬만한 카메라 묻지 않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집할 때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즉 자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표현을 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편집만큼은 컴퓨터에서 하시도록,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편집 강의에 대해서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 편집 강의 들어오시기 전에 어쨌든 여러분들의 영상을 좀 찍어서 오셔야만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오시기가 편하니까 꼭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대신 제가 주의사항을 적어놨죠. 꼭 여러분은 영상을 가로로 찍으셔야 합니다. 네, 들기 편하다고 세로로 찍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처음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은 세로로 찍으면 굉장히 당황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편집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빈 공간을 메꿔야 될지도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능하시다면 가로로 카메라를 돌려서 꼭 가로로 찍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소개 드렸고요. 네, 스마트폰에서 만약에 내가 이 음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추가 제한 장비로 마이크랑 삼각대 이렇게 적어놨는데, 마이크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로데사의 비디오믹 미라는 스마트폰용 지향성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음향이 효과적으로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으셨을 때 음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구입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음질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장비들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각대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꽂히는 삼각대로 구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캠코더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돌잔치 혹은 생일 이럴 때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혹은 주변 분들이 찍어주실 때 많이 활용하시던 그런 비디오 카메라라고 하는 친구가 캠코더인데요. 이 카메라 자체는 원래 영상 촬영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영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상을 찍기에 수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혼자 촬영하기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촬영 시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캠코더가 저장 공간이나 배터리에 문제가 없다면 촬영 시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 지원이 된다면 그냥 평생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래 영상 촬영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음성 입력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추가 장비가 같이 딸려오는 친구도 있지만 그런 게 굳이 없더라도 음성 입력이 굉장히 수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냐면 초점을 굉장히 잘 잡는 편이에요. 움직이는 거에 대한 초점을 잘 잡기 때문에 삼각대에 세워놓고 눌러놓고 여러분이 촬영하실 곳에 가서 촬영을 하셔도 충분히 초점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혼자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한 친구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웬만한 금액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화질이 조금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화질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유튜버들이 많이 쓰는 캠코더를 물어보셔서 제가 추천 장비를 여기 적어놨는데 보통 소니사 그리고 캐논사 두 군데의 제품들을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소니사의 HDR CX405 이 모델 혹은 캐논사의 HF-R70 이런 모델들을 사용을 하시면 의외로 금액대도 적당하실 거고 사용하기 굉장히 간편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매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VDSLR입니다. 여러분 DSLR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VDSLR은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말씀드리면 원래 사진 촬영용인 일반 우리가 카메라 사진기라고 부르는 그 카메라가 DSLR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영상 기능이 포함된 친구들을 비디오의 V를 따서 VDSLR이라고 합니다. 네, 방송가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요새는 보편화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장점은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요새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화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명 아웃포커싱, 사람한테 초점이 맞으면 뒷 배경은 다 날아가는 그런 아웃포커싱까지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그걸 심도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효과가 엄청 뛰어납니다. 네, 심도 표현이 굉장히 뛰어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들을 많이 처음에 구매하시려고 하시는데 대신 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 원체 사진을 위한 장비이다 보니까 내장된 마이크가 있긴 있지만 굉장히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네, 내장된 마이크의 성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고 또한 좀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장비들이 그리고 굉장히 고가에 속하기 때문에 추가 장비들 또한 한 번 더 가지고 계신 게 있다고 하더라도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추가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은 추천 장비로는 DSLR 그리고 미러리스 렌즈가 교환이 되는 미러리스들까지도 추천을 드리는데 항상 고려하실 것은 마이크 단자가 있는 모델을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 일반 이어폰 단자처럼 생긴 마이크 단자 3.5파이의 마이크 단자가 있는 모델을 꼭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 단자가 없으면 여러분이 음성을 넣을 수가 없고 외부로 넣지 못한다면 작업을 통해서 따로 녹음해서 넣던지 혹은 좋은 음질을 포기하시던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마이크 단자가 있는 모델을 꼭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캐논 200D 혹은 소니 알파 7 시리즈 그 다음 캐논의 EOS M3 이런 제품들은 마이크 단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로 고려를 해보시면 되는데 렌즈가 같이 나오지 않는 제품들도 꽤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인 지출로 렌즈 값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이크들이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좀 잘 나가는 마이크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로데사의 비디오믹 마이크 시리즈들 그리고 슈어사의 VP83F 그리고 일본의 아즈덴사의 WMS 프로 같은 경우의 장비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아즈덴 같은 경우는 무선 장비인데 그나마 제일 저렴한 편이면서도 음성 입력이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좀 튼튼한 삼각대가 필요합니다. 무겁기 때문에. 삼각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VDSLR을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캡처보드라는 장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지출이 꽤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영상미가 뛰어난 영상이 필요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면 추천은 잘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이 VDSLR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초반부터는 너무 어려운 걸로 사용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제품으로 시작하신 다음에 필요하실 때 좀 바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쓰시기에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캠을 가지고 왔는데요. 웹캠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원래는 화상회의나 통화용이에요. 스카이프 영상 통화용인데 이 굉장히 촬영이 간편합니다. USB 연결시키고 시작 버튼만 누르면 촬영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하시는 분들, 아프리카 TV 쪽 라이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카메라인데 특히나 카메라 자체에 마이크도 달려 있어서 추가적인 지출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화질이 떨어집니다. 스마트폰보다 간혹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서 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각도 조절이 좀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보통 많이 쓰실 때 노트북이나 모니터 위에 올려놓고 쓰시기 때문에 조금 각도 조절이 불편하신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삼각대 같은 거에 연결하셔서 쓰신다면 크게
관련은 없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 웹캠 추천해달라는 분들 많아서 제가 두 가지 추천드리는데, 이 로지텍사의 C920 혹은 C922 이런 모델들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원체 많이 활용하는 제품들이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오래 전에 나왔어도 아직까지도 이 성능에 쫓아가기 쉽지 않은 그런 웹캠들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이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마이크는 가장 크게 유선 마이크 그리고 무선 마이크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유선 마이크는 카메라랑 직접 연결을 해서 쓰시는 거고, 무선 마이크는 카메라에 수신기 그리고 여러분이 송신기를 들고 말을 하는 게 무선으로 넘어가서 입력이 되는 방식인데요. 자, 마이크는 여러분 보시기엔 다 똑같이 생긴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굉장히 마이크마다 소리를 받아들이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마다 소리를 잘 받아들이는 방향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겉으로 생긴 것만 봐서는 여러분이 판단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마이크를 받아들이는 소리가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당장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실 때 단일 지향성 마이크, 무지향성 마이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눠져서 검색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네, 주로 여러분들이 쓰실 거는 단일 지향성 혹은 초지향성 마이크입니다. 네, 마이크 정면, 그러니까 마이크의 앞방향에서 나오는 소리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제품들이라서 여러분들 쓰실 거는 단일 지향성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양지향성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양지향성 마이크 같은 경우는 마이크의 정면 그리고 마이크의 후면의 소리가 같이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두 사람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마이크를 한가운데 놓고 앞뒤로 앉아서 약간 인터뷰하듯이 인터뷰할 때 활용하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양지향성이라는 거 있고요. 무지향성 같은 경우는 모든 방향의 소리가 골고루 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현장의 소리나 이런 다양한 현장감을 줄 때 쓰는 마이크인데, 단점은 주변의 소음이 녹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안 찾아보시고 일반 마이크를 잘못 사시면 가끔 무지향성 마이크가 와서 막상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시니까 꼭 여러분들 구입하실 때는 단일 지향성 혹은 초지향성 마이크로 꼭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마이크를 고려해 볼 수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조명 부분입니다. 조명은 여러분의 영상에 여러분의 영상에 조금 더 효과를 넣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조명에는 일반 스튜디오에서 쓰는 순간광 같은 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영상 촬영할 때는 계속 불이 켜있는 지속광을 활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의 조명들은 LED 패널과 형광등 조명,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LED 패널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죠? 많이 보셨죠?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인데, 장점은 색 온도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색 온도라고 하면 나중에 좀 알려드리겠지만 화이트 밸런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자체가 조금 더 파랗게도 변하고 조금 붉게도 변하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색 온도가 조절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광량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밝게, 어둡게 왔다 갔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열이 발생하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오래 켜놔도 너무 뜨거워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단점은 밝기가 어둡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명 하나 샀으니까 밝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셔서 하나 정도만 구비하셨다면 생각보다는 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와 반대되는 형광등 조명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형광등 조명은 밝기가 굉장히 밝습니다. LED에 비해서 굉장히 밝고 유지 보수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다가 수명이 다 돼서 전구를 갈아야 된다 하면 전구만 가시면 충분히 다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하지만 단점으로는 색 온도가 조절이 제한됩니다. 네, 여러분 전구 구매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파란 전구가 있고 조금 노란 전구가 있고 전구색, 주광색, 주백색 등등등 다양한 전구들이 있죠. 네, 그 전구들을 바꿔가면서 여러분이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색온도 조절이 제한이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단점으로는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즉 더워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뷰티나 이런 조명 앞에 오래 서 있어야 되는 그 컨셉의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형광등 조명은 맞지 않습니다. 네, 오래 촬영할수록 더 지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형광등, 그리고 LED 패널 이렇게 일장일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조명 말씀드리지만 이 조명들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다른 연출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꼭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먼저 촬영 일단 해보시고 필요하시면 그때 구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